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 미사 소식부터 준비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키워드를 형제님, 자매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봉헌된 미사 현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른 오전부터 국회 본청 경당에서 2023년 송년 미사가 거행이 됐었는데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이 됐습니다. 약 30명 정도가 함께 했고요.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네, 원래 천주교 신자 의원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1대 국회 마지막 미사였는데요.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역대 가장 참석자가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미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명장면을 2개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 탓이오, 두 번째는 평화를 빕니다 였습니다. 네, 미사 중에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하는 그 앞부분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앵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평화방송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평론가님들이 의원들이 이제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논평들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순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또 하나는 평화를 빕니다. 이때였습니다. 요즘 여야가 정말 극한 대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로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서로 눈을 맞추면서 웃으면서 이제 평화를 빈다고 하니까 조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이제 국민들이 봐왔던 모습들이 서로 향해 막 소리치고 뭐 욕설하고 헐뜯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평화를 빕니다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협치가 이제 금방이라도 될 것만 같은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또 이제 미사 중에는 여야와 지역을 떠나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이제 같이 그런 모습 지켜봤는데 정순택 대주교가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네. 의원들한테 어떤 메시지 전하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먼저 덕담을 건넸는데요. 뭐라고 건넸냐면요. 내년 이맘때 미사에서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내년 이맘때는 총선 이후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큰 덕담을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대주교가 가톨릭 의원들과 함께한 미사에서 좀 어떤 메시지 내놨을지 궁금하잖아요.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대주교는 이제 올바른 정치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섬기는 자세를 강조를 했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두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좀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톨릭 신도 의원들은 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몸소 실천을 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자라고 당부를 했고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정대주교가 언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명 관련 법안들 관심과 처리를 촉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야가 서로 상충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가톨릭 신앙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생명과 관련된 법안들, 그러니까 낙태와 사형제 폐지와 같은 것들은 여야가 따로 없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우선시해야 된다. 의원들에게 생명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한 사항이 있는데 2027년에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 네네. 요것도 요청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2027년에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대략 40만에서 50만 이상이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 규모가 꽤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교 행사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가로 봤을 때 세계적인 청년 축제로 진행이 되려면 여러 곳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대주교가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자체의 지원, 이제 기업 후원 이런 여러 측면에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예.
세계 청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왜냐면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국회 가톨릭 신도의원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큰 숙제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다시 국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달 9일에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오늘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를 거쳐서 최종 부결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간호법 제정안이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예상이 됐던 수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이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199석 중에 111석을 가지고 있어서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폐기가 되는 건데요. 또 오늘 국민의힘이 오전에 원내대책 회의에서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서 단호히 부결을 선택을 하고 오래 지속되어 온 이제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겠다라고 한 건데 예. 결국 이제 정기 국회 마지막 날에서 법안들의 재표결로 이뤄진 거 만 거고요. 결국 이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20일에 처리되는 걸로 잠정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결국 시한은 넘기고 만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김기현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인요한 위원장을 만난 건 처음이잖아요. 오늘 네. 채널의 단독 보도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해체가 됐잖아요. 근데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다시 부른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만난 건 처음이고요. 그간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이제 비공개 오찬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오갔는지 다음 주 중에 보면은 이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용 의원이 전화 연결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용 의원이 이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좀 했거든요.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 요구에 응답해야 된다. 네. 내년 총선을 위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달라. 이제 시간이 정말 없다라고 쓴소리를 했는데 예. 이에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혁신을 해나갈 거다. 혁신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혁신은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 출근하는 김기현 대표의 표정이 유독 무거워 보였는데 이 혁신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할지 주목이 되네요. 취재 파일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